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임명 기준이 그 기준으로 그렇게 뽑았다면 이거는 그 겉핥기식으로 뽑았고 그냥 그 인맥 채용이라는 말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말 그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 임기제 6급 공무원을 그 지금 홍보과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채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를 그 검증을 이제 인사 그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인사 검증을 이렇게 뭐 집행부에서 가서 사업장을 가서 방문해가지고 실제 근무했다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이게 경력에 문제가 없다라고 어저께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분이 끊임없이 지금 바깥에서는 경력을 속였다라는 그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런 거를 그러면 그 의혹을 와가지고 정말 그 밝히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주셨어야 됩니다. 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더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주십니까 자료를? 제가 답변 드릴까요? 네. 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요구했고 그것을 넘는 건 수사의 대상입니다. 경력을 속였다는 의원님, 의혹이 있거든요. 아니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공직자에게 문제 있냐? 없다. 그거 지금 임명된 분에게 얘기했어요. 당신 문제가 되면 어떡할 거냐? 사직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 또 하나, 지금 시간 선택제 공무원은요, 여주시에 엄청 많아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수에 의해서 임용 하시는 위원들 그분이 누군지도 전 몰라요. 여기는 지금 6급 대우입니다. 6급 대우 아니, 그러니까 정도면 제가 부의장님 임기제 시간제거든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문제가 되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무엇은 관련 규정 무엇에 의거하여 적절하지 못하게 여주시장이 업무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저희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규정 중에 모호한 규정이 있으면 이렇게 모호한 규정에 의해서 이건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모호한 규정은 이렇게 해라 권고하시면 또 그거에 따라서 하겠고요. 시장님, 네. 어저께 과장님 발언을 듣고 네. 오늘 또 답변서를 보니까 일치가 돼요. 네. 그래서 그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확인하고자 이봉래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김영자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안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잠깐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자료 요구한다 그래서 제도에 의거하지 않고 여주시장이 권한 밖에 있는 것을 지금 자료를 드리겠다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력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 잠깐만요. 부의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지방자치정부나 지방자치의회나 의회 회무에 대한 내용은요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업무를 해라.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 제가 지금 답변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도 규정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제출된 서류 있습니다. 다 제출 드렸습니다. 그걸 넘는 건 수사권입니다. 그럼 그 제가 경찰이 아니고 검찰이 아닙니다. 그 두 사업장에서 제대로 근무했는지 급여받은 이런 부분 그러면 확실하게 이런 거를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야 됐잖아요. 부의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적인 요구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의무가 있다면 제기해 주십시오. 임의적인 요구에 의해서. 아니, 제도에 의해서 제도에 의한 잠시 제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일한 내용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그 주장과 답변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주시장은 어느 범위에서 자료를 줄 수밖에 없는가? 이러이러한 법과 제도에서 줄 수 있는 거는 다 주지만
그 이상은 법령상 제한사유에 대해서 줄 수가 없다. 그것은 수사 의뢰를 하건 따로 알아보셔서 스스로 찾으시라, 이런 취지의 말씀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김영자 부장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료를 지금 안 내놓고 계신데, 분명히 저는 이건 인맥 채용으로 해서 정말 공정한 절차를 밟고 이거를 뽑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거를 다시 그 시의원들과 마음 맞는 의원들과 합쳐서 이거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허위라면 허위로 이 여주의 그 임기제 채용에 했다라는 것을 고발까지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다른 하십시오. 것도 답변해 주세요. 네네. 다른 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는데 어떤 게 부족하신지 얘기해 주시면 중복되더라도 다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천면 소각 열병 발전소하고 태양광하고 또 가정 적치장에 그 전차 부대 들어오는 거는 시장님의 결단이면 저는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단호한 그 결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민행복위원회 위촉하는데 50%를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은 80명 중에서 40명을 위촉한다는 것은 비선 실세들이 사조직처럼 위원회 구성해서 들어와서 또 하나의 세력과 권력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원 중에서도 때로는 로비스트도 나올 것 같고, 때로는 예산 세울 때 압력도 나올 것 같고, 시시콜콜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참여하고 했을 때 공무원들의 불만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시장 옆에서 좌지우지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 중심이라고 하셨는데 시장님 측근에 둘러싸여 내 중심으로 시정이 갈 것 같아 시민행복위원회 추진은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민행복위원회가 설치되면 시민혈세가 1억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시시콜콜 참여해서 행정 전반에 월권 행위로 침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위원회 80명을 추천해서 여주시 행정 전반에 참여시키는 것은 시민행복위원회 구성을 시민들이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시킨 이 조례를 재추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 안 드려도 되나요? 드려야 될까요?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도 격앙되게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는 넓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권력 중에 누구는 비선 실세를 두는 사람도 있겠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압력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그 사람의 양심에 따른 자신만이 그것을 알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여러분들도 권력 갖고 계신 거고요.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도 자신의 권력을 갖고 계십니다. 또 지금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내용을 청취하시는 시민님들도 선거란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계셔요. 거기에 대하여 비선 실세도 좋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 행위 자체를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객관적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합의할 건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좀 개선하고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김영자 부의장님과도 말씀을 나눴지만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저는 일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도 그 의혹이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것이 현실의 한계이지요. 어찌 그 마음까지도 뒤집어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사람만이 자신의 도덕성으로 정치에 어떤 뜻으로 일하는지를 책임져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그 사람의 도덕성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 밝혀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서서 시장 업무를 보는 저는 생각보다 여러 가지의 감시 장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위에 대하여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또 제가 예산 편성이나 돈에 관련된 일들은 회의에 의한 기록에 의해서 또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행위는 여기 계신 6분 의원님과 의장님들에 의해서 감시받고 있고요. 또 지금 저를 취재하고 있는 언론에 의해서 감시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항 속에 있는 붕어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늘 속에 있는 그 금붕어의 머릿속에 있는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은 할 수 없는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격앙된 표현을 쓸지라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주시장으로서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제가 두려운 것은 여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판단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또 공직자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과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정 의원님들의 고견이 담기신 시정 질문에 답변하면서 저는 지금과 같이 제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력서조차도 안 주는 이유가 뭐죠? 이력서조차도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개입하겠습니다. 지금의 일문일답 발언은 그 회의규칙 규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1회 위에 추가 지금 발언 기회를 드린 건데요. 답변은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저기 부장님, 제가 의사 진행을 해서 지금 개입하고 있습니다.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분을 초과하고 일문일답 시간이 예외적으로 좀 더 말씀드릴 기회를 줬는데 이게 공전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충분히 제기하신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추후에 다시 내부적으로 의회 사무관함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리고요. 시장님, 이력서 이거 지금 끝나시고 바로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즉답을 못한 이유는 사실의 판단을 대부분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직 공직자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즉답 못했고요. 가능하십니까? 네, 그러면 어저께 자료 요청한 것도 다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저희가 답변했다라고 생각되면 답변은 이것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가 저희가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다면 또는 김영자 부의장님 요구하시면 그건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직자는 제도에 의해서 규정된 업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이력서가라든가 다른 그 자료 요청한 것이 여태까지 안 나온 거는 의혹을 더 증폭시킨다고 보고요. 정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끝까지 캐내겠습니다. 그래서 법적까지도 갈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긴 시간 여주시를 위해서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을 가슴 깊이 새기고 여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여주시 공직자 모두는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